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와, 오늘 드디어 정말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고구마 진짜 몇 개 먹고 체한 느낌일 겁니다. 아마 고구마에 얹혀 있는데 제가 감자까지 밀어 넣는 느낌을 여러분들. 이순신은 분명히 임진왜란 당시 구국의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전쟁 양상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건 제가 이순신이 이렇게 엄청난 공을 세웠다라고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이제는 알아먹으실 겁니다. 제 이순신 강의 영상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왕은 도망자였잖아요. 백성을 버렸잖아요. 아니 막말로 나라 자체를 버리고 중국 땅으로까지 망명할 생각을 하고 있는 새끼였잖아요. 그런데 어떤 장수 하나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고 또 왕보다도 백성들에게 더욱더 신망과 믿음을 얻고 있다.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자신보다 백성들에게 더 큰 신망을 받고 있고 가장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무장을 살려두기는 쉽지가 않죠.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뭐 잔다르크 죽는 것도 그렇고 조선란 나라도 고려 왕실보다 더욱더 신망을 얻고 있었던 이성계의 쿠데타에 의해 만들어진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조가 이순신에게 시기 질투를 느끼는 건 당연하죠. 그 과정들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92년 4월에 임진왜란이 발발했고 이순신은 1592년에 여러 차례 전투에 승리합니다. 1593년 가서 8월 달에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됩니다. 1594년에 2차 당항포 해전에서 30여 척 일본의 외선을 침몰시켰고 출정해서는 안 되는 장문포 해전에 어쩔 수 없이 윤두수와 선조 때문에 출정해서 두 척의 외선을 격침시켰습니다. 그 1594년 무렵부터 한번 제가 사료를 준비했습니다. 선조가 조정의 대신들과 이순신에 대해서 그리고 원균과 이순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료 찾아내는 일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임진왜란 영상을 이렇게 많은 사료는 안 볼 텐니다. 이 시간만 사료를 이렇게 볼 텐데 막말로 임진왜란사 전개하는 과정에서 선조가 이순신에게 시기 질투를 느껴서 이순신을 파지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납니다. 저도 진도를 빨리 빼고 싶은데 그래도 이 사료 한번 보시죠. 가보겠습니다. 1594년 8월이면 장문포 해전 전입니다. 한참 전염병 때문에 이순신과 당시 삼도 수군 다 힘들어할 때입니다. 선조 이순신에 대한 최초 의심 발언이 이때 나옵니다. 상이 선조입니다. 선조가 이르기를 이순신이 혹시 이를 게으르게 하는 것이 아닌가? 무엇이 게으르다고? 왜 빨리 가서 부산포 본영을 박살내지 않냐? 근데 이순신이 부산포를 선제 공격하기 힘든 상황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유성룡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순신을 옹호합니다. 유성룡은 영의정이었습니다. 만약 이순신이 아니었다면 이만큼 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대로 보고 있죠. 수륙의 모든 장수 중에 이순신이 가장 우수합니다. 다음 사료. 94년 11월이면 10월 달에 장문포 해전이 있었기 때문에 장문포 해전 직후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문포 해전 자체가 경상우수사 원균이 자기 집안 사람 좌의정이자 삼도 채찰사 윤두수에게 장문포를 선제 공격하자 이길 자신이 있다라고 분명히 짝짝꿍했고 이건 학계에서 그렇게 결론 내린 시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조와 윤두수가 이순신에게 선제 공격 명령을 내렸죠.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상우수사는 정산품이고 삼도수군 통제사는 종이품입니다. 그럼 삼도수군 통제사는 경상우수사에게 명령권이 있는 사람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이순신을 뛰어넘고 바로 원균이 윤두수에게 함께 공격하자 이렇게 장계를 올렸던 거 아닙니까? 이거 원균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장문포 해전 이후부터 원균이 계속해서 이순신에게 대들기도 하고 이순신 뒷담화 까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정에까지 이렇게 알려진 거죠. 그래서 선조가 이러기를 이들은 무슨 일로 서로 다투는가? 김응남 개새끼입니다. 이순신의 공이 매우 크지도 않은데 조정에서 이순신을 원균의 윗자리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원균이 불만을 품고 서로 협조하지 않는다 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령관과 그 밑에 있는 그냥 장군이 좀 싸우면
아니 여러분 상관이 혼나야 됩니까? 아니면 밑에 있는 부장이 혼나야 됩니까? 상급자가 혼나야 돼요? 하급자가 혼나야 돼요? 아니 그리고 삼도수군 통제사로 앉혀놓은 게 조선 조정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조선 조정에서 이순신을 삼도수군 통제사에 앉혔는데 그게 원균이 불만을 품고 있으면 원균이 조선 조정에 불만을 품고 있는 거네. 근데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운이 출격을 협박했기 때문에 이순신이 부득이 가서 격파했답니다. 이건 뭔 소리냐. 일본군이 처음 침략에 왔을 때 경상 좌수사 박홍과 경상 우수사 원균은 한 번도 일본군과 해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판옥선을 수장시킨 채 육지로 도망가려고 했다가 원균은 육지로 도망가기 직전에 부장이 이건 너무 그래도 우리가 책임감이 없는 거 아니냐. 전라좌수사 이순신에게 도움을 청하라. 이순신이 원균이 도움을 청하는 글을 받았습니다. 근데 전라좌수사의 역할은 전라도 바다를 지키는 거죠. 경상도 바다까지 지켜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가 내려왔죠. 원균이 도와달라고 하니 한양에서 장기가 내려와서 네가 원균과 함께 싸우거라. 그러나 네 군대에 나간가 물러가면 최종 결정은 네가 하거라. 상황을 봐서. 최종 결정권자는 이순신이었습니다. 이순신도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더군다나 전라도 수군을 가지고 경상도 앞바다로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길도 아무래도 전라도만큼 자세히 알지는 못하죠. 이런 상황에서 녹도 만호 정운이 경상도 바다는 우리 바다가 아니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순신이 그래 네 말이 맞다. 그 말을 듣고 결심을 세웠잖아요. 경상도 바다도 우리 바다니까. 그리고 부산포회전에서 정운이 죽었을 때 얼마나 이순신 장군이 슬퍼하면서 정운에 대한 추모시를 남기면서 그대가 경상도로 나아가자 할 때 내가 그 말을 따랐는데 하면서 그런 내용의 글이 있는데 와 이순신은 겁쟁이라 출격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원균을 도와줄 생각이 없었는데 정운이 출격을 협박했기 때문에 이순신이 부득이 가서 경상도로 가서 옥포, 하포, 적진포에서 1차 출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격파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리 한양에 있는 조정 대신들 선조 말꽃비 잡고 의주까지 도망갔다 온 새끼들이라고 하더라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1594년 11월 달에 이제 선조의 의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순신과 원균의 다툼에 대한. 두 사람의 틈이 벌어져 분쟁이 멈추게 해야 함에 있어 상이 말하기를 나의 생각에는 이순신은 대장으로서 하는 짓이 잘못된 것 같으니 그중 한 사람을 채직시키지 않을 수 없다. 혹 이순신을 채차할 경우는 원균을 통제사로 삼을 수 있거니와 돌아가시겠습니다. 혹 원균을 채차할 경우는 다른 사람을 차출해야 될 것이다. 그래도 이순신을 날리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 지금까지 큰 잘못이 없으니까. 원균을 날립니다. 그래서 원균이 예전에 황진 장군이 병마사로 있었던 충청도 병마사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순신은 정말 보기 싫었던 원균과 일단 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안중일기에서 이순신 장군이 원균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이제 시리즈가 끝나게 되면 임진왜란 번외편 해가지고 이것저것 또 다를 것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자, 95년 원균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선조. 무슨 말이냐? 충청도 병마사로 갔던 원균이 얼마나 거기서 개판 5분 전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 이런 탄핵 상소가 올라옵니다. 사헌부가 지금으로 치면 검찰입니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충청병사 원균은 사람됨이 범람하고 탐욕 포악하기까지 합니다. 또 무리한 형벌을 행해 잔혹한 일을 자행하여 죽은 자가 잇달고 앓다가 죽는 자가 많아서 원마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온 도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원균이 좋은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순신에 대해서 이렇게 탄핵하고 이순신에 대해서 백성들이 불만을 품고 물론 이순신도 굉장히 강한 형벌을 시행합니다. 도망자, 군령을 어긴 자, 이순신도 목을 가차없이 뺍니다. 그건 전장의 장수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군인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해서도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백성들 자체가 이순신을 비난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이와 같은 젠장 내가 이순신 장군은 막말로 전투에 나가서 사망자가 나오면 사망자 시신을 배에 싣고 나룻배에 한 명 사공을 딸려 보내고 당시 전라 좌수영에서 장례비까지 대주면서 그 사망자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던 게 이순신 아닙니까? 이와 같은 사람은 통일이 다스리지 않을 수 없으니 파직하고 소용하지 마소서 오죽했으면. 근데 선조가 원균은 사람됨이 평범하진 않다.
이런 식의 명장을 이처럼 해서는 안 된다. 명장이래. 욕 나서 죄송합니다. 사원부가 원균의 탄핵을 재차 아뢰니 상이 답하였다. 오늘날 장소로서 원균이 으뜸이다. 나 돌아가시겠습니다. 이제 설사 정도의 지나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찌 가벼이 농계하여 그의 마음을 풀어지게 해서야 되겠는가 윤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사료 때문인지요. 한번 TV 프로그램에서 역사 전공자들과 학자들까지 나와서 또 그때 원시성 가진 분까지 나와가지고 원균이 명장이고 원균이 항상 앞장서서 싸웠고 그냥 원균의 명장이라는 표현만 있지 여러분 해전에서 어떻게 조선의 함대가 앞장서서 싸울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승리했나요 지금까지? 원균이 했던 건 수급 빼는 것밖에 더 했나? 원균이 뭐 일본의 배 위에 올라타가지고 무쌍을 찍었나? 말도 안 되게 원균이 용맹했다, 원균이 앞장서서 싸웠다. 그걸 TV 프로그램에서 역사 선생님들이 하는 거 보고 내가 진짜 저 사람들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지? 자, 한 번도 어떤 유튜버나 누구를 찍어서 비난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선조의 개인 시각들이 조금 들어가 있고 이순신은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이 원균이 명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원균이 뭐가 명장인데 지금 죄송합니다. 이순신에 대한 선조의 불신 발언을 이제 96년 가서 보겠습니다. 선조가 이르기를 이순신은 처음에는 힘껏 싸웠으나 그 뒤에는 작은 적일지라도 잡는데 성실하지 않았대. 지금 여러분 일본에서는 나라 재정이 힘들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배를 한반도 부산 쪽에 보냅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병력이 남쪽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순신의 병력은 6, 7천인데 불과한데 당시 남해안에 있었던 1594년, 5년, 6년에는 4만여 명의 병력이 남쪽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외성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선제 공격 불가합니다. 저 많은 병력이 견내량을 뚫고 나오지 못하게, 거제도를 돌아 나오지 못하게, 남해바다로 전라도를 들어가지 못하게, 그 일본의 함대가 서해바다로 가지 못하게, 한양까지 배 타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면 이순신의 역할은 그 이상이 없는 거죠. 그 남쪽에 많은 외성들을 왜 못 깼냐고. 아니 그럼 육군 대체 뭐하고 있었는데 육군들이 깼어야죠. 이순신은 해군이지 않습니까? 조 교수님 내가 오늘 너무 오바해요? 아니 읽다 보니까 짜증나서 그래. 처음에 힘껏 싸웠으나 그 뒤에 작은 적일자도 잡는데 성실하지 않았고 또 군사를 이렇게 적을 토벌한 일이 없으면 내가 늘 의심했다. 이제 의심합니다. 김응남이 말하기를 원균이 당초에 사람을 시켜 이순신을 불렀으나 그러니까 1592년 상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원균이 당초에 사람을 시켜 이순신을 불렀 그럼 원균은 뭐하고? 여러분 경상 우수영의 원균의 판옥선이 훨씬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순신은 오간, 오포고 원균은 거의 2배 이상의 병력을 소유할 수 있는 훨씬 더 인구도 많았고 관할지대가 컸던 경상 우수하였다고. 그 많은 판옥선 다 어떻게 하고 이순신을 불러? 자기가 싸웠어야지. 아니면 자기 배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병력을 유지한 채 이순신을 부르든지. 그런 건 계산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순신이 오지 않자 원균은 통곡을 하였다 합니다. 진짜 무슨 코미디 같은 이야기야. 그리고 원균은 이순신에게 군사를 청해 성공하였는데 옥포, 하포, 적진포에서 이순신에게 군사를 청해 성공하였대. 원균이 성공하였어. 그걸 원균은 난파되기 일보 직전에 판옥선 데리고 이순신을 따라다닌 거에 불과했는데 도리어 공이 순신보다 위에 있게 되지 않자, 공이 순신보다 위에 있게 되지 않자 두 장 사이가 서로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선조가 답하기를 이순신의 사람됨으로 볼 때 이제 이순신의 사람됨까지 의심합니다. 성공할 수 있는 자인가 어떠할지 모르겠다. 1596년 상황입니다. 이제 원균에 대해서 선조가 이제 극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선조 입장에서는 이때부터 이순신을 어떻게 날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럼 이순신 대체자를 미리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균을 이제 이렇게 막 극찬하기 시작합니다. 선조가 이르기를 원균은 국사를 위하는 일에 매우 정성스럽고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원익이 여러분 이원익 당시 좌의정 역할을 하고 계셨고 오리 이원익 청백리의 대명사입니다. 실은 여러분 광해군 때 대동법이 시행될 때 바로 또 이원익의 건의로 대동법이 시행됩니다.
이원익이 전라도 도채찰사였던 1595년 8월 달에 직접 한산도를 방문해서 이순신과 5천여 명의 수군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때 이순신이 이원익과 한동안 같이 있게 되면서 실제로 이순신 장군도 진심으로 이원익을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훌륭하고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서로 이심전심 통하죠. 이원익 역시 실제 만나본 이순신이 정말 침착하고, 그 다음 남에 대한 말을 하지 않고 오로지 나라 걱정만 하고, 그리고 항상 계획적이고 꼼꼼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사령관이구나, 그런 이원익의 이순신에 대한 평가 기록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 이원익이 원균은 전공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기는 하겠지만 그러지 않다면 결탄코 기용해서는 안 되는 인물입니다. 왜? 이원익이 가서 봤거든. 원균을 만나 봤거든. 그러니까 문제는 조정에서 왜 이런 말이 생기냐면, 이순신이 전라 자수사일 때 정삼품이죠. 여러분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조선에서는 정삼품 이상이면 당상관입니다. 당상관이면 그러니까 정승판서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 당상관은 거의 대부분 발령받기 전에 왕에게 아련을 하죠. 왕도 그 친구 얼굴을 한번 보는 거고, 지방으로 발령을 받는 경우에. 근데 이순신은 정읍 현감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당상관 전라자수사가 돼서 내려갔기 때문에 실제로 이순신의 얼굴을 선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또 문제였고, 조정 대신들 역시 이순신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균은 일단 윤두수와 친했던 사이이기도 하고 집안이 같으니까, 그리고 원균이 충청도 병마서로 발령받으면서 여기저기 조정 대신들에게 뇌물을 바칩니다. 아니요. 충청도 병마사로 발령받기 전에 이순신의 난중일기도 약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래저래 해서 수급 빼가지고 위로 많이 올려보낸 것도 있지만 이래저래 뇌물도 많이 갖다 바치고 여기저기 조정 대신들 만나러 다니고 아주.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이순신과 원균을 함께 봤던 이원익이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리 이원익 훌륭하신 분이죠. 아니, 제가 이순신을 편들었다고 훌륭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원익 자체가 실은 조선시대 제가 볼 때는 넘버1 정승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선의 최고 정승 그러면 황희, 맹사성, 세종 때 인물이 유명들 하시죠. 제가 황희 정승의 자손이긴 합니다만, 제가 또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모르죠. 중간에 어디서 족보가 매매 이조됐는지. 저희 아버지께서 너는 황희정승의 23대 손이다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버지 왜 그 당시 황희정승이 계셨을 당시에 황씨성을 가진 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왜 작금에 평해왕씨, 창원왕씨, 장수, 황씨 모든 황씨들은 황희정승의 자손이 되는 겁니까? 이거 믿기 어렵습니다라고 했다가 진짜 아주 혼이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그런데 막말로 황희정승보다도 진짜 최고 재상입니다. 이순신을 이렇게 편들었다는 걸 빼고더라도. 김순명이 충청도 임심이 대부분 불편하게 여긴다고 합니다라고 또 원균을 비판합니다. 그런데도 선조가 원균은 마음은 순박한데 고집이 세기 때문에 마음이 순박하되 이제 돌아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순신이 낫냐 원균이 낫냐를 이제 아예 논의 자체를 선조가 주도해가기 시작합니다. 96년입니다. 상이 이르기를 원균은 어떠한 사람이냐, 유성룡이 지친 군주를 어루만지는 것이라면 감당하지 못한다. 이순신에게 발끈하여 노기가 있다. 그러니까 상이 이순신도 혹시 원균에게 그러한가. 근데 이순신과 원균을 직접 만나봤던 이원익이 이순신은 스스로 변명하는 말이 별로 없었으나 원균은 기색이 늘 발끈하였습니다. 선조가 이르기를 내가 들으니 군사를 청하여 수전한 것은 원균이고 이순신은 따라간 것이니 공을 이룬 것은 실로 원균에게 비롯하였다. 아니, 자기 판옥선 다 날려먹고 경상 우수영의 병력들은 다 도망치게 해놓고 혼자 어떻게 도망치기도 뻘쭘하니까 이순신 장군에게 도와주라고 해서 이순신 장군의 함대와 이순신 장군의 전라 좌수영 병력이 오포, 합포, 적진포 그 이후에 사천, 당포, 다항포에서 다 전라 좌수영이 이겼는데 공을 이룬 거는 실로 원균에게서 비롯다. 그러니까 이원익이 이순신은 호남으로 적의 배가 돌진해 오면 적이 충만해질 우려가 있었기에, 그러니까 전라 자수사 시절에 혹여나 이 전라 좌수영을 비우고 원균이 도와달라고 해서 경상도로 출정했다가 돌아서 왜군 배가 전라 좌수영으로 돌아와 버리면
적이 힘이 강해질 우려가 있기에 늦게 고민하면서 늦게 출정했던 것입니다. 제대로 이원익이 상황 판단을 하죠. 원규는 당초에 많이 패하였으나 이순신만은 패하지 않고 공이 있으므로 다투는 시초가 여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원균의 열등의식 때문에 원균이 이순신에 대한 시기 질투, 그리고 원균이 실은 나이가 이순신보다 한 5살 많잖아요. 그리고 과거 합격 기록을 보면 원균이 한 10년 먼저 과거에 합격했거든. 관직 생활을 10년 더 했는데 어찌 보면 후배에게 추월당해서 후배의 명령을 받들여야 되다 보니까 짜증을 내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면 진짜 우리 정걸수사나 이런 분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케이. 1597년 이제 1월달 갑니다. 외추는 손바닥 보듯이 가르쳐 주었는데 이제 이 외추가 바로 권희 씨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겠습니다만 항외자들이 있습니다. 순외자도 있죠. 순외는 조선인으로서 외에게 항복을 했고 왜군 편을 들었던 친구들을 순외자라고 이야기하고, 항외자는 일본군임에도 불구하고 조선 편을 들었던, 항복해왔던, 그리고 일본 외에게 저항하는 항외자입니다. 이 항외자들 중에 요시라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요시라는 정확하게 아예 조선으로 그냥 투항을 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권희 씨 휘하에 있으면서 당시 항외자들을 총관리하고 있었던 김응남 아까 앞에 있었죠. 여기 김응남. 이 김응남과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고받았는데 약간 조선에게 유리한 정보를 좀 흘려가지고 일본군 몇 명 막 죽인다거나 그렇게 역할을 조선이 하게 해놓고 자기를 믿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1596년 9월 달에 명나라와 일본의 휴전 협상이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일본의 재침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권희 씨 밑에 있었던 요시라가 김응남에게 야, 주전론자였던, 쉽게 이해하면 권희 씨는 명과 휴전을 해보려고 노력했고 전쟁을 그만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임진왜란 당시 이선발이었던 가토 기요마사, 호랑이 가토라는 별명을 가진 이 새끼는 계속해서 조선을 정벌하자는 주장을 했던 친구인데, 이 가토가 언제 지금 수시마선까지 와 있고 배 타고 곧 부산으로 건너올 테니 이순신에게 그 가토를 요격하도록 하라라는 이야기를 요시라가 김응남에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이순신을 함정에 빠뜨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당시 규슈 지역의 세력가였던 권희 씨와 가토는 진짜 거의 물과 불입니다. 이순신과 원규는 그래도 같이 바둑도 두고 밥도 먹고 군사작전 회의도 하면서도 서로가 미워하는 사이. 대신 진짜 원규는 미워할 만했죠, 하는 짓거리가. 근데 진짜 권희 씨하고 가토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했던 사이니까 이거 봐라, 진짜 권희 씨가 가토를 죽이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조정해서는 했고, 이순신에게 출동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부산 앞바다까지 노저 가는 데만 24시간이 필요하고 중간에 일본의 외성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정박할 기항지가 찾기 어려워지는 이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더군다나 부산 앞바다에 오는 가토를 요격한다고? 근데 부산은요, 일본의 번영이 있어요. 쉽게 해서 건너오는 배를 요격하는데 육지에는 일본의 배들이 또 대지해 있는 거야. 이거 바다 한가운데서 갇힐 수 있는 상황인 걸 왜 몰라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이순신이 승리했을 때 예전에 당시 남해안의 육지에는 물론 육지에 정박했는 배를 가서 때린 적이 있었지만 후방에는 외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쉽지 않은 상황이야. 그래서 이순신은 이 명령을 받들고 기가 막혀 합니다. 기가 막혀 하는데, 아니 이 이야기를 듣고 선조가 빨리 이순신에게 요격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장계가 내려오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서 10일. 그리고 이순신이 부산 앞바다까지 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수시마섬 대마도에서 벌써 가토는 올라올 수도 있는 건데 어디 바다 앞에서 기항주도 없이 하염없이 머물면서 가토 배가 오나 안 오나 이걸 기다리란 말입니까? 정말 무리한 출정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순신도 출정했습니다. 선조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래도 안 나면 뭔가 사단이 벌어질 것 같고, 자신이 혹시나 채직되게 되면 이 바다는 누가 지킨단 말이냐, 이순신 입장에서도 책임감이 막중하죠. 그래서 권희 씨가 손바닥 보듯이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는 해내지 못했으니 우리나라야말로 천하의 용렬한 나라이다. 지금 장기를 보니 소서행장 권희 씨입니다. 권희 씨 역시 조선의 일은 매번 이렇다고 조롱까지 하였으니 우리나라는 훨씬 행장보다 못하다. 한산도 장수는 이순신은 편안히 누워서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랐었다. 우리나라는 이제 끝났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 요시라의 강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권희 씨가 가토를 죽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한 건지, 아니면 이게 요시라의 반관계, 실은 요시라는 이중 간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김응남이나 선조가 요시라에게 거의 놀아났다라고 보는 시각이 요즘은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선조가 분노하고 이순신을 파직을 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선조가 중국 장수들이 못하는 짓이 없어 조정을 속이고 있는데 이런 습성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모두 답수하고 있다. 이순신이 부산 외영을 불태웠다고 조정에 속여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부산 외영 화공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1596년 12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순신이 좀 장기를 잘못 올린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 이건 이원익이 누군가를 시켜서 실제로 부산에 있는 군량 창고와 그 다음에 무기 창고, 그 다음 왜군들이 살고 있는 집을 불태워가지고 왜군 수십 명이 불탔고, 당시 일본 측 기록에 보면 지진이 많이 났던 우리나라를 피해서 이렇게 조선 땅까지 왔는데 조선에서 지진보다 더 무서운 일을 겪는구나, 막 그런 내용이 글도 실제로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순신은 이건 내 부하가 있다라고 장기를 올린 겁니다. 명량 영화에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제, 현령, 안위 등의 보고 내용인데, 그럼 이순신이 지금 이 내용 말고 선조실록에 이순신이 남의 공을 자신이 가로채려고 거짓 장기를 올린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의 글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순신이 과연 자신의 공이라고 해서 이걸 알렸는지. 이렇게 보면 이순신이 거제, 현령, 안위 이렇게 나오죠. 김난서, 신묘학 등이 여러 차례 밀보하여 은밀히 박을 불러 함께 모의했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날 어디를 불태워요. 부산의 외적 진영 서북 쪽에다 불을 놓아 적의 가옥, 일처호, 군기 막 이런 것들이 불탔어요. 그래서 외적들이 서로 모여 울부짖기를 우리 본국에, 여기도 있네, 우리 본국에 지진 때에도 집이 무너져 사망한 자가 매우 많았는데 내가 여기서 만나보구나. 이번에 이곳에서 또 화환을 만나 이 지경이 되었으니 우리가 어디서 죽을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믿을 수는 없지만, 이순신도 이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또한 그럴 리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어서, 이들이 공을 세웠다, 자기가 명령한 게 아니라 이들이 자기들이 했다라고 하니까 이를 성공시켰으니 매우 가상하여 앞으로 대체할 기밀의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니 각별히 논상하여 이들을 격려하세요. 설령 이들이 거짓말을 쳤더라도, 그리고 장기를 잘못 올린 건 이순신도 잘못한 일이야. 만약 이들이 거짓말했고 이순신이 속았더라면, 근데 이게 이순신이 책임져야 되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선조는 그렇지 않아도 마땅치 않던 이순신이 옳거니 했던 거죠. 그래서 역시 이순신 파지가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유성룡마저 이제 이순신은 틀렸구나. 그리고 남인의 영수 유성룡이 이순신을 변호하려다가 우리 다 작살날 수 있겠구나. 유성룡마저 이순신에게 등을 돌립니다. 이순신은 성품이 가이하여 남에게 굽힐 줄을 모르는데 신이 수사로 청구하여 임진년에 공을 세워 저언까지 이르렀으니 매우 과람합니다. 무릇 장수는 뜻이 차고 기가 펴지만 반드시 교만하고 게을러집니다. 이제 이순신이 교만하고 게을러졌다라고 이순신의 파직에 유성룡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파란색 들어가야 되는데 정탁. 정탁이 위급할 때 장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정탁이 우의정이었습니다. 이정형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정암 장군의 동생입니다. 친동생. 근데 이정형이 아뢰기를 이순신이 선제 공격을 하지 않고 한산도를 지키려 한 것은 합당한 선택이다. 원균을 통제사로 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으니 경솔하지 말고 자세히 살펴서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정형은 왜 이순신이 한산도에서 선제 공격하기 힘든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제가 이 사료를 지금 중요한 문장들을 압축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가 이러기를 이순신은 용서할 수가 없다. 무장으로서 어찌 조정을 경멸하는 마음을 갖는가. 이순신을 잡아오거라. 드디어 선조는 이제 이순신에 대한 파직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2월 6일이었고 실제로 2월 26일 날 이순신은 부산 공격에 나가 있다가 돌아와서 그대로 체포당하게 되고 한양으로 압송당하게 됩니다.